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부가치세의 이론적 개념 좀 살펴볼게요. 이론적 베이스가 돼야지 우리가 서식을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이제 서식을 이해하려면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식을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 뭘 좀 알아야지 그걸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서식만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약간만 변형하면 다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이 과정에 이 서식에 있는 내용을 다 몰라도 되는 업종에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업종에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폭넓은 공부를 하려면요, 상대방의 거래처가 하나는 있죠. 신고 행위에 대한 이해를 알면 굉장히, 그죠? 이렇게 유대관계에 달지 이런 게 좋아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잘 들어보시고, 부가치세가 처음 세법할 때 처음 배우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 어렵다고 봐요. 왜 어려우냐면요, 단순하게 그죠, 부가치를 일으킨 내역을 세금계산서에서 끊어주고 하는 거,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업종별로 부가치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 법에서 굉장히 부가치를 일으키는 업종이 다양한데 이거의 범위랄지 그 측정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뭐예요? 파생된 예외 뭐 이런 건 이렇게 본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가치세는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운 세목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그죠, 깊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부가치 세목이 뭔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무는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거구나,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자기 업종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요, 전문가적 견지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업무를 잘한다는, 제가 볼 때 캐리어는요, 10년입니다, 10년. 이 종목에 10년 정도를 꾸준하게 근무했다면, 조금 이렇게 이 사람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 알면 너무 좋겠다,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쪽 업무를 하시면 부가치세 세목을 찾아볼 기회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이쪽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책 앞에 뭐가 있으면 책꽂이 앞에 세법책이랄지 하나 있잖아요. 하나 딱 있고, 개론책이 하나 있고, 필요하면 자꾸 저기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잘 익혀보자, 그죠? 여러분들이 실전에 취업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부가치세부터 해서 연속이에요. 세금계산서 받고 끊어내고, 그죠? 증빙 막 밀려가요, 증빙이. 증빙을 어떻게 간주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첫 실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서 가르쳐 주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부가치세법에서 가르쳐 주고, 법인세법에서 증빙 요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법인세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지만 그거는 가르쳐 드려야 돼요, 나중에.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유관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죠. 자, 부가치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적 개념은요, 내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이라고 정해요. 내가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 즉, 없던 가치를 내가 노력해서 업시킨 가치를 부가치라 하죠, 그죠? 네, 그렇게 돼요. 근데 현재 우리 구조에서는요, 부가치의 범위를 소비형을 전제하고, 소비형은 딴 게 아니고 부가치의 범위를 판단한 하나의 메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뭘 빼요? 중간재인, 원재료랄지 상품을 빼고, 자본재인 있죠. 기계랄지 건물 산 거 있죠. 이런 것도 빼서 측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측정하는 있죠, 유형을 소비형이라는 거예요, 소비형. 그래서 소비형 부가치를 전제하고, 세금 매기는 방식은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입 단계가 전단계니까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해서 나머지 부분 있죠, 늘 납부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하고, 그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 않습니까? 납부세액이라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총칙편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뭐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사업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총칙에서 절차적인 사항으로 넘어가고 과세거래, 영세면세,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매입세, 그 다음에 신고납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 베이스를 배워야지 나중에 있죠. 서식과 부가지세 신고서를 작성할 줄 안다고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3문제예요. 세법 5문제 중에 3문제나 포진하고 있어요. 그거는 만점 전략으로 가야 돼요. 소득세가 한 문제가 조금 직구준 문제가 많이 나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더라도 못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부가치세 3문제는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저 교재를 만들었고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납세지부터 볼게요. 납세지가 뭔지 한번 보죠. 납세지가 어려우면요, 그냥 관할세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도대체 부가가치세 어디 내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납부를 하냐, 관할세무서를 어떻게 정하냐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과의 장소적 기준을 납세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부가치세는 누가 만듭니까? 사업자가 만들어요. 사업자가 만든 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소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담하고 내는 거는요, 고도 가지고 내고 간접세 구조를 택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 세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치를 만드는 자는 사업자니까 사업자가 부가치를 만드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봐서 VAT를 그죠? 일으키는 장소를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사업장.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부가치를 일으키는 자가 사업자니까, 사업자가 부가치를 일으키는 장소가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부가치세, 그죠? 과세하는 대원칙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칙이 뭐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원칙을 천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점은 사업장 과세 원칙이 아니고요. 사업장 별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인정 사업장 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장 별로 과세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휴대폰 가게를 그저 하나를 할 수 있지만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모란역에 휴대폰 대리점을 할 수도 있지만 장사가 잘 되면 근방에 야탐역에 휴대폰 대리점을 4명으로 하나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사업장 혼자인데 사업장이 2개가 되잖아요. 법인사업자 같으면 다양한 있죠. 사업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빕스가 아니라 빕스가 있나요?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가 있나? 다 망해가지고 아웃백 있나요?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그죠? 우리 애들 클 때 한 20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는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게, 그죠? 애들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큰애는 마르쉐가, 그죠? 역삼 마르쉐를 되게 많이 갔는데, 왜냐면, 그 누나들이 엄청 이쁘고, 생일날 갔는데, 그죠? 막 이쁘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분장해서 막 음악도 들려주고 하니까 애기가 막 놀라는 거예요. 매일 애기가, 그죠? 그 마르쉐 가자고. 이쁜 누나들 보러 가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 큰애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많았어요. 외식산업이죠. 법인사업자 중에서 전국에 체인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사업자는 하나인데 사업장은요, 전국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업장이 많을 때 사업장별로 가산다는 이 말이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뭐예요? 과세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각 사업장별로 모든 있죠. 과세 주체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업장별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받고 신고 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세액 신고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요 좀 불편한 일이 생겨요. 물론 이 원칙에서 예외적 제도가 나타나지만 일단은요 여러분들은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가끔 나와. 한 2년에 한 번씩. 다음 중 사업장의 구분이 잘못 연결된 것. 이렇게 나와요. 주면서. 시험 문제 패턴이 그렇다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한 2년에 한 번 나와요. 1년에? 어쩌다 한 번 나와요. 1년에, 어쩌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중 업종별로 사업장의 구분이 잘못된 것 이렇게 나와요. 이 세법을 처음에 익히면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죠? 많이 읽어가지고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누구나가 가지는 고민이고, 그죠? 답답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해를 많이 하려요. 이 업종에 있잖아요. 잘 외울 게 많으면 원칙을 정하는 거야. 일단 원칙부터 먼저 정하는 거야. 원칙과 예를 정하는 거야. 일단 원칙을 먼저 외워야 돼요. 많이 익혀야 된다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익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쭉 읽다 보면 3번, 4번이 헷갈리거든요. 3번, 4번이 헷갈리다 보니까 3번, 4번을 가지고 많이 낸다고 시험에. 왜냐하면 뭔가 여기 등기 들어가고 얘도 등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등기부상 소재지. 얘도 등기부상 소재지. 얘 앞에는 법인 등기고 밑에는요. 부동산 등기잖아요. 여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논점은 바로 그거라고요. 요거 가지고 바꿔낸다든지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제도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또 실무를 하면 기업 내에서 법인 등기를 띄워라. 법인 등기 좀 열람할 수 있도록 좀 출력해라 한 거랑 부동산 등기를 좀 그죠 발급해 달라는 거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법인 등기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가 뭐예요?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걸 좀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할만해요. 자,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광업 한번 볼게요. 광업 요새 뭐 탄광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을 건데요. 여기서 이 규정이 왜 생기냐면요. 그냥 우리 휴대폰 대리점 있잖아요. 밑에 여기 우리 건물의 1층에 보면 휴대폰 대리점 있잖아요. 사업장 있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사업장이면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지. 사업자가 매일 출근해서 고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서 VAT를 내는 장소가 있다면 그게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사업장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 사업장이라면 이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가 성남세무서라고요. 그럼 그게 내면 된다고 여기.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애매모호한 걸 모아놨다 이거죠. 사업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절충한 사업장이라고 보면 돼요. 명확한 거는 뭐 당연한 거지. 광업 볼게요. 광업은 탄을 캐면 VAT가 창출이 돼요. 유연탄이랄지 이런 막 캐잖아요. 그죠? 안에 탄을. 그 광물 같은 걸 채취하지 않습니까? 탄광 가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광물을 이렇게 쫙쫙. 그럼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이론과 현실은 다른데요. 이게 광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여기 이게 광업에 대한 있죠. 사무소가 있을 거라고. 광업 있잖아. 광업 하면은 탄광 들어가면 출근부 찍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탄광에 투입할 때 보면 그 옆에 사무소가 있잖아요. 사무소에서 뭐 오늘 출근했는 거 찍고 뭔가 장비 갖춰가지고 그죠 갱에 있죠. 들어갈 때 있죠. 그거 타고 이거 쭉 들어가잖아요. 응? 그거 몰라요? 아 그래 옛날에 그 아우지 탄광 그거 영화 또리장군을 보셔야 되는데 또리장군 몰라요? 아, 너무 그저 진부한 낫대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네.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여기 탄을 캐잖아요. 탄을 캐는 장소가 있을 거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예, 그죠? 탄을 탄광 1.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가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네요.
한강 3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탄을 캐면 여기서 VAT가 발생하잖아요. 발생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탄을 캐는 장소가 결국은 뭐야? 사업장이 돼야 마땅해요. 한데 산 안에 있고 지하에 있는데 이거를 측정해서 이거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광업사무소랑 탄광이랑 연접해 있을 거 아니냐.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법은요, 그걸 감안해서 설치 장소, 탄을 캐는 장소가 아니고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소재지에서 탄을 캤다고 보고 그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자는 절충된 사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업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다 얘기해 주는 줄 아세요? VT 강의할 때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그냥 광업사무소 쭉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면 여러분 알까요? 잘 몰라요. 초심자들은, 초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다 설명해 줘야 되니까. 법률상의 용어잖아요.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저야 많이 해봐서 편한데요. 여러분들은 안 편할 거라고. 책을 읽을 때 불편할 거라고요. 이걸 잘 들어보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니까 잘 듣고 하면 나중에 책을 쉽게 읽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혼자 배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조업, 공장. 그래서 제조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품 같은 걸 용기 충전하는 장소도 있어요. 물류센터를 이제 보관하는 뭐 이런 장소도 있어요. 제조업체 중에서. 그런 거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업종의 사업장은요. 최종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 있죠. 물건이 막 나오는 장소 있죠. 거기를 사업장으로 본다. 아시겠죠? 두 개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인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겠죠? 이거는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개를 가지고 샥 바꿔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할지 의문을 가졌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법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번 보죠. 일단 여러분들은 등기제도라는 등기. 등기는 이렇게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오를등에 올려서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는 뭐냐면 국가가 그죠? 기록 보관할 그 내용들을 공부에 작성하는 절차를 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등기는요, 크게 이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한데 두 개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인 등기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가 있고 부동산 등기가 있어요. 우리 집 살 때 부동산 등기띠 보잖아요. 집 살 때 부동산 등기띠 봐야 된다고요. 부동산 등기 한 번도 안 유비는 본 적이 있어? 부동산 등기? 본 적이 있어. 그럼 다 봤겠네. 안 본 분 있어요? 여기? 부동산 등기? 다 봤죠, 그죠? 뭐 경험이 좋네요. 나는 저기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부동산 등기를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부동산 등기, 그다음에 또 법인 등기도 있어요. 법인 등기 기업에 가시면 법인 등기부를 띄우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인격이니까 여기에 기록해가지고 법인을 관리하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뭐 여러 가지 기관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발행 주식수랄지, 그다음에 뭐 본지점의 뭐 소재지랄지 이런 등기할 사항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가져야 될 점 뭐냐면 장소 개념이에요. 장소. 우리는 지금 공부를 사업장이 어딘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 안에 있죠. 장소가 뭐냐 이거죠.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좀 봐야 돼요. 장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가 법인 같으면 등기부 안에 보면 본점 소재지가 있어요. 본점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적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가 등기사항이고요. 필수적인 등기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본점 소재지의 유무에 따라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나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소적 개념으로 본점 소재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등기는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소재지 있잖아요.
그 부동산이 어디, 어느 지번에 있는지 그 부동산에 있잖아. 주소지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의 소재지 있죠. 소재지 주소가 있다.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에 보면 가표, 일표 있어요. 가표에 보면 이게 장소하고 그죠? 뭐 건물이라면 그죠? 면적이라 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을표에 보면 권리관계가 있어요. 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관계 있죠. 뭐 은행에 저당을 납입했다든지, 그죠? 채권자가 어떤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그런 권리 변동의 관계가 을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좁다 보니까 뭐예요?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해는 됐죠, 그죠? 등기가 두 개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 가셔가지고 부동산 등기 띄우라면, 그죠? 부동산 등기 띄고 법인 등기 뜨라면요. 법인 등기부를 띄면 돼요. 그러면 등기부는 어디서 발급할까요? 응? 어디서 발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법원에 가야 되지. 법원에 가면 뭐요? 등기소가 있잖아요. 그럼 등기소에 가서 이걸 신청하면 몇 시간 지나면 나온다고요. 근데 제 다닐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대법원 등기부 사이트 있죠. 인터넷. 대법원 등기부 사이트 가면 전부 다 법인 등기하고 다 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처음 보는 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기업에 가면 등기부 띄워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죠. 등기부 어디에요? 이렇게 등기소 어디에요? 그죠? 우리 성남 같으면 지금 남한산성 밑에 있죠. 남한산성 밑에 거기 어디에요? 거기 뭐 있잖아요. 을지대 밑에 거기 뭐죠? 법원 있잖아. 법원 등기소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대법원 이렇게 치면요 인터넷 등기소가